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와 또 비슷한 양자 소형주들 리게티 디웨이브를 같이 비교 분석해보면서 제가 왜 현재 아이온큐 주가가 저점 부근이라 보는지, 그리고 저는 지금 소량씩 추가 매수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고 판단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온큐 주가가 부진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아이온큐 한국인 비중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랜만에 가져와 봤는데요. 김정상 CTO 사임 발표가 지난 분기 실적 발표 2월 28일 장후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그 전까지 8,440만 주 정도로 한국인 지분이 41.23%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김정상 CTO 사임 이후에 굉장히 개미들이 패닉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비중이 한 1.4% 정도 빠졌습니다. 한 140만 주 정도 떨어져서 8,300만 주까지 갔다가 그 이후에 뭐 김정상 CTO 사임이 큰 악재가 아니구나 뭐 이렇게 판단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저 역시 개인적으로 그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힘을 입어서 다시 한국인 비중이 쭉 올라갔고요. 또 주가가 한 10불대에서 현재 7불대까지 왔죠. 그래서 이제 저가 매수세도 유입이 되면서 현재는 아이온큐 한국인 비중이 최신 자료인 4월 17일 거를 보면은 8,624만 주로 41.4%, 41% 중반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김정상 CTO 사임 이후에 좀 줄었다가 현재는 주가가 떨어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럼으로써 그 전보다 한국인 비중이 커졌다. 41% 중반 정도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은 양자 기업들 실적이 나옵니다. 5월 초 중순 뭐 이 정도쯤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아이온큐는 5월 9일 한국 시간으로 5월 9일 새벽에 발표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좀 비교를 해봤어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1밀리언, 2, 3, 4, 5 그리고 이번 1분기에는 6밀리언 중반대가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2분기에는 8밀리언까지 굉장히 월가가 후한 이런 예상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실적이 성장함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PBR과 PSR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온큐나 디웨이브나 리게티 같은 기업들은 흑자가 아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비교할 때 쓰는 퍼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이너스로 나오죠. 그래서 큰 의미가 없는데 이럴 때는 PBR과 PSR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PBR이 뭐냐?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것인데 이게 이제 같은 말로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것으로 청산가치에 비해 몇 배의 거래가 되고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주가가 주당 순자산의 몇 배로 매매되고 있는가, 그래서 1부근일 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참고로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평균 PBR이 3 수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아이온큐가 3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PBR로 봤을 때는 아이온큐가 어느 정도 적정가까지 조정을 받았구나. 지금 7불대에서. 그리고 PSR 같은 경우는 매출액을 시가총액에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주가 나누기 한 주당 매출액으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주가가 매출액 대비 고평가인가 저평가인가를 보는 건데, 아직 수익이 나지 않는 스타트업들의 이런 매출 성장률을 통해서 이 밸류에이션을 보는데, 현재 아이온큐가 66으로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뭐 130까지 갔었는데 현재는 66배 수준까지 떨어졌고, 참고로 1년 뒤 이제 포워드 PSR 같은 경우는 37 정도로 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출이 아이온큐 매출이 뭐 1년에 거의 80에서 100%씩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PSR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은 적정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PBR로 봤을 때는 요 정도면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까지 떨어졌구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이온큐 주가가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한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PBR이 3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온큐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월가도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럼 리게티나 디웨이브는 어떤가? 리게티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2밀리언 중반대에서 4밀리언 후반까지 갔다가 현재는 한 3밀리언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이온큐에 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 수준이고, 디웨이브 같은 경우도 상장 후에 2, 3, 4, 3 지금 리게티랑 디웨이브 매출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리게티 같은 경우는 PBR이 1.5 정도, PSR이 13배 정도. 근데 디웨이브 같은 경우는 PSR이 30 정도로 이제 리게티보다는 한 2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고, 문제는 디웨이브의 PBR입니다. PBR이 지금 마이너스 10이라는 거는 순자산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디웨이브가 뭐 제가 여러 번 영상으로 정리드렸지만 이런 생존에 필요한 현금이 부족해서 대출도 많이 받았고 유상증자도 굉장히 크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부채 비율이 마이너스 300%입니다. 최근에 2023년 12월 31일 자료를 보면은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리게티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도 영국의 첫 번째 양자 컴퓨터 배치를 영국 자회사를 통해 했고, 두 번째 양자 컴퓨터도 곧 배치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존의 설립자였던 체드 리게티가 나가면서 새로운 CEO가 굉장히 능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리게티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히 기초를 밟으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디에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이런 안 좋은 재무 상태가 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온큐 PBR에 대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고찰을 해보자면은, 요건 이제 레딧이라는 미국의 SNS 사이트에 이제 한 투자자가 올려준 통찰입니다. 최근 아이온큐가 유럽에도 데이터 센터에 참여하고 있고, 시애틀에 제조시설도 지으면서 이런 유형 자산이 상당히 중요한 상태로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특허가 매일 등록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진정한 가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죠. 유형 자산은 가격 책정도 쉽고, 투자자들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구체적인 숫자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PBR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이 안에 유형 자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온큐의 최신 PBR은 3 정도 수준이다. 근데 이제 뭐 같은 업종은 아니지만 이제 반도체나 이 전자기기 쪽에 있는 다른 기업들을 보면은 허니웰이 한 8 정도, 그리고 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9.4, IBM은 7.4 정도로 아이온큐의 PBR이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한 PBR 평균이 한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온큐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아이온큐를 지금 당장 회사를 청산시켜버리면 적정 주가가 한 2.35불 정도가 됩니다. 근데 물론 이 정도로 청산되진 않겠죠.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가지고 있는 특허나 지금까지 진행해온 사항들, 공장들을 판단해 봤을 때 뭐 2불 초반, 2불 중반까지 최악의 경우에는 내려갈 수 있겠지만,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어쨌거나 지금 7불 수준에서 PBR이 3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이 사람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미래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형 자산에 투자해 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이미 이러한 유형 자산들은 실제로 가치가 있고 가까운 미래 회사 전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PSR은 66인데 너무 높지 않냐?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뭐 10불이 넘었을 때는 PSR이 130이었고, 지금 7불 때는 60대, 그리고 내년에는 37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매출이 최소 매년 80% 이상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SR은 자연스럽게 잡혀갈 거고, PBR은 현재 적정한 수준에 왔기 때문에 7불 정도면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추가 매수를 했다는 거죠. 자, 참고로 월가의 아이온큐 미래 매출 예상을 보면은, 이게 뭐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23년에는 실제 매출을 2200만 달러, 이거는 전년 대비 거의 100% 성장한 수치이고, 올해 예상 매출은 40밀리언 달러, 4천만 달러, 그래서 작년 대비 82% 성장, 25년은 8240만 달러, 2024년 대비 106% 성장, 2026년에는 1억 5,300만 달러로 25년 대비 86% 성장. 그래서 최소 80% 이상의 연매출 증가를 월가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뭐 지금 잘 못한다, 뭐 주가가 부진하니까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월가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주가가 부진하다고 그 주식을 판다는 것은 저는 이제 본인의 투자가 실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뭐 이런 투자 고수들의 책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가가 부진했을 때 지금 이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인가, 근데 봤더니 이 정도면 저평가인 것 같다. 그리고 이 외의 지표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봤을 때 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싼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수량에 추가적으로 소량 추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이온큐 차트와 제가 즐겨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RSI 지표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좀 보면요, 아이온큐가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가 아이온큐 본사 갔을 때 한 5불 정도 됐는데, 이제 AI 테마랑 양자 컴퓨터가 묶이면서 21불을 찍고, 그 이유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크게 조정을 계속 받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큰 흐름은 하락이고, 지금 뭐 끝을 알 수 없는 하락을 가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이 RSI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주가의 상승 하락의 속도 변화를 평가해서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식별을 하는데,
이 30 수준이면은 저점이다 라고 보고 70 수준이면은 고점 과매수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아이온큐가 이제 8불 밑으로 7불대로 떨어지면서 이 RSI 지표로 30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지표로 봤을 때도 지금 굉장히 과매도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 의견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김정상 CTO 사임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한국인 비중이 조금 감소했지만 현재는 소식 전해지기 전보다 비중이 커진 상황이다. 한국인 비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의견이 분분하시는데, 지금 워낙 강성 장기 주주들이 많고 공부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국인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자산에 대한 공부나 이런 커뮤니티와 저희 같이 이게 장기 주주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이런 결집력이 굉장히 부족했죠. 그래서 그때와 그런 자산들과 아이온큐의 한국인 이런 주주들은 좀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비중이 낮아지기는 쉽지 않고, 아마 아이온큐가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면서 뭐 주가가 20불, 30불, 40불까지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한 뭐 10% 그 정도 이하까지도 천천히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아이온큐의 PBR이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에 도달을 했다. PSR 같은 경우는 아직 높은 수준이지만 매년 매출이 성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이온큐의 현재 청산 가치는 2불 35센트이지만 뭐 예전보다 이룬 성과들이나 시설과 지사들 300명 이상의 뛰어난 인력들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3불까지 올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저는 뭐 진짜 매크로적인 또는 뭐 이 증시가 완전히 얼어붙는 그런 뭐 대폭락이 온다면 3불이 올 수 있지만, 지금 이 정도의 침체 또는 고금리 지속이 조금씩 완화가 된다면 3불까지 오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리게티 같은 경우는 기초부터 다지면서 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 분산 투자한다 그러면 같이 소량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디에이브 같은 경우는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저라면 투자에 좀 조심을 기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총평을 해보면 제가 말씀드린 뭐 RSI 지표나 이런 거 외에도 뭐 제 유튜브 채널에 달리는 이런 댓글들을 보거나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에 이런 많은 분들이 요즘 갈등이 좀 많으세요. 뭐 누구는 싸게 사게 돼서 좋다, 뭐 누구는 두렵다, 누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갈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인간 지표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채널 구독자 트렌드도 보면요, 예전에 3불에서 5불 왔다 갔다 할 때처럼 지금 구독자 수가 뭐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감소했다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미 한번 아이온큐 3불에서 5불 횡보하는 걸 1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 7불대가 굉장히 상황이 흡사하다고 봅니다. 뭐 인간 지표, RSI 지표,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 트렌드 등을 봤을 때, 그래서 현재 7불이라는 가격이 정확하게 저점일지는 저도 모르죠. 저도 신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구간에 진입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 여력되는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있고요. 뭐 얼마나 했는지는 이제 4월 끝나고 5월 1일, 5월 2일 그때쯤에 또 월간 결산 계좌 공개를 하면서 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에 대해서 또 이런 경쟁사들과 비교 분석을 해보면서 기술적인 지표나 이런 PBR 같은 걸 보면서 제가 왜 아이온큐 주가가 현재 저점 부근이라고 보는지, 저는 왜 추가 매수했는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